이제 뭐 수사를 해나가면은 그 수사를 한 번도 안 했잖아.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잖아. 기자들이 추정만 했지. 수사가 되면 좀 달라지겠지. 제일 좋은 거는 검찰이 다 해야 되는데 특별검사까지 할 때 좀 잘해서 뇌물로 엮으면 되는 건데 뇌물로 좀 엮어가지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부담스럽고 김준환 청장이 TK잖아.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차피 일을 했으니까 저 머리는 가는데 박근혜를 좀 조직으로서 국민들을 조금씩 달래가면서 TK 보수 세력들의 시간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고려도 좀 있지 않았나 싶어. 잘 수사가. 박근혜가 처음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니까 이제는 박근혜와 보수 권력을 분리한 거지. 그래서 뇌물을 넣어놓으면은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부패 범죄로 이렇게 되고 조사도 뭐 안 받고 뭐 이렇게 뭐 재판을 기다리면서 대통령직을 할 수가 없거든. 진술 다 받아가지고 다 엮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저거를 뭐 뇌물로 엮지를 못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특검의 묵초를 넘기면서 검찰은 이제 이거 할 만큼 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엑셀하는 거 아닌가. 그냥 이 상황에 됐으면은 검찰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야당에다가도 이거 우리가 제대로 수사할 테니까 특검 운운하지 마라. 응? 하는 거 봐라. 이거 여기서 이거 안 끝나겠는데. 나는 그 벌써 재단법인에 딱 보니까 그림이 쭉 그려지는 듯해. 뇌물을 재단법인으로 받아먹고. 원래 재단 하던 사람이잖아. 직업이 원래 재단 운영이잖아. 뭐 유경재단, 뭐 영양대재단, 뭐 이런 거. 직업이 원래 직업이 원래 재단 아니야 재단. 그래서 송이 형이 가지고 이제 흔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여권이 전체적으로 붕괴되는구나 딱 싶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조선일보가 싸우면은 저거는 그냥 붕괴를 말 의미한 거야. 왜냐면 저기 대통령이 나서 딱 조정을 해야 되거든. 참 사람들은 오병우가 뭐 천하의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글쎄 뭐 김기춘에 대해서 그런 평가 내리는 거는 나도 그 사람 잘 모르고 뭐 유신 때 중앙정보 수사국장 사람이 고문도 많이 하고 했다니까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서바이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나는 정말 대한민국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오병우는 어떻게 다 저팔에 끼어가지고 아까운 사람이야. 진짜 그 처음에 내려오라고 전달했을 때 그때 내려왔으면 지금까지도 안 왔을 텐데. 그럼 박근혜는 멀쩡했지. 박근혜는 멀쩡했지. 그랬을 수 있다. 저게 고용 때 이성환이가 최초 제보자들 아니야. 걔들이 조선일보랑 청와대랑 싸우는 거를 보고 조선에다가 준 거야. 저 싸움이 신속히 종결됐으면 못 줬어. 왜냐면 저거를 최순실 인연이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인연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조져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놈들이 워낙 세니까 조금 더 있다가 정권 말기나 돼서 꺼냈을지 몰라요. 근데 저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이 궁지에 딱 몰리는 것 같으니까 추가 보도가 쫙쫙 안 나오잖아. 그럼 문재인 정부는 자기 정부에서 대통령을 구속기관이 아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을 지원했다. 상당히 그날 맞죠. 저도 사실은 행정하는 잘못하는데 특검 수사기관을 연장 걸어주고 검사 파견을 늘려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처리를 특별검사관에 놔뒀어야 돼. 오늘 검찰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그 양반이 공안 이런 것만 해봐가지고 이런 검찰 사건이 법정에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컨셉이 없는 이 펀드에 아까 그 돈 관리하는 회사 있다. 그 은행에 입출자를 갖다가 김경준과 에리카 김으로 해갖고 이 돈을 다 빼놓고. 그러니까 옵셔널 벤처도 돈 줄 게 없고, 옵셔널 벤처 투자자들 받아갈 돈이 없는지. 이명박에도 여기 다수 돈을 한 200억 갖다가 날렸지. 피해자분 어떻게 보면. 피해자지. 예. 피해자야. 지금 와서는 얘네들이 다 해먹은 거야. 미국에서 소송한 것도 있어.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얘들이 인출은 뭐 에리카 김이 해도 결국 에리카 김이 이 돈을 다 이명박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명박에도 사기의 공범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무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는 얘기고 이 돈을 빼고 쓰고 한 과정에서 이명박하고 사전에 조율된 것도 없고 하여튼 다수도 피해자라고. 이게 이명박 돈이 아니라 다스 돈이야. 이상은이가 되네요. 저게 이제 저 사건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명박이가 29살짜리 애한테 저렇게 내다바에 당해갖고 저렇게 피해 입을 정도고 하고 사람이 가볍다. 누가 말하고 뭐 호기심 있는 거 있으면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박영선 의원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뭐 어디 같이 가면서 차 안에서 아니 저 우리 박 기자도 그 기자이시죠. 박 기자도 좀 투자해. 박 기자도 좀 투자해. 뭐 이랬다는 거야. 자기가 BBK 저거 만든 BBK에다 돈을 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광범위하게 그냥 BBK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 당시에 그런 금융 그 구조도 잘 모르는 게 아니냐. 그 파이낸셜 스트럭처 제대로 모르고 그때가 왜 무슨 뭐 닷컴 붐에다가 뭐 IT 붐에다가 저 외환위기 이후에 그냥 갑자기 그냥 막 그런 붐이 일어날 때 이명박도 정신없이 거기다 갖다 박은 건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과연 능력이 되느냐. 이걸로 가야 됐어. 근데 이명박이 범죄자라고 해가지고 아예 낙마시켜버리려고 하다가 그건 아니다 돼버리니까 모든 이슈가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명박이는 다른 법률은 받지도 않고 그거는 죄가 없잖아. 털고 나간 거지. 노무현을 잡으려고 박연차를 잡겠다고 한 건데 박연차가 그걸 알고 딱 구속돼갖고 송치돼 오자마자 구속되자마자 중첩에다가 영장 딱 떨어지고 장사동원에 놀려서 딱 하는 거야. 했잖아. 검찰이 못할 거야 되잖아. 자기 상식으로는. 그거는 최재경 수사기획관에 박용석 공수부장 시절에 그 진술을 노무현 보여줬다는 진술을 했는데 최재경만 해도 정말 감각이 있느냐. 욕심이 없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렵다. 미적되니까 공수부장 수사기획관 중수일관이랑 싹 바꿔버려. 이명박 정부의 최대 피착이에요. 근데 내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하고 검찰이 참 복잡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워.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참모진들의 정무적 능력이 좀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안 잡히게 싹 숨으라고 그러더. 내가 주는 돈 100만 원 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지난 2020년 9월 23일 JTBC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또 다른 증인 회유 정황이란 제목으로 2016년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과 정택택 씨 간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최은순 씨의 친지를 증인 출석일에 출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안 잡히게 숨어 있으라고 회유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JTBC에서 친지라 말하는 사람은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작은 아버지이다. 즉, 작은 아버지가 자신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그의 딸에게 전화해 법정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회유하는 듯한 내용이었다. 최은순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JTBC는 최은순 측의 반론을 통해 모르는 일, 의혹은 사실 아니야, 법률적으로 끝난 문제, 정택택 씨의 주장은 확정된 판결에 대치되는 내용이자 허위라고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열린공감TV는 JTBC의 보도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또 다른 녹취를 입수했다. 당시 최은순은 해당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해당 사건은 최은순 씨의 내연남 김충식 씨가 정택택 씨를 상대로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었다. 즉, 사건 당사자도 아닌데 최은순 씨가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도 아닌 일반인이 형사서류를 발급 또는 떼어왔다는 것이다. 김충식과 최은순은 동거를 하는 사이였기에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증인신문 조서를 법원이 발급해주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법조인들은 말한다. 지금부터 열린공감TV는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가 작은아버지 딸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서류들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와 증언을 계속 못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계책인 병원 서류 조작 방법을 제시하는 엄청난 녹취를 공개한다. 여보세요? 난데. 네, 이걸 법원에서 이제 띄었어. 이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네, 네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저쪽에서 어떻게, 배태일한 놈이 어떻게 하라고 이거 시킨 거. 네, 그걸 띄었는데, 그러려면, 네 아버지가 여기를 안 나오려면, 네. 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시지? 아버지 여주예요. 그러니까 여주에 병원에서 통원 치료한, 그걸 하나를 해야지 되지? 윤석열 총장 장모 최은순 씨는 이렇게 입수한 형사서류를 가지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작은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해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작은아버지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증인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소위 아파서 증인 출석이 어렵다란 허위 진단서 제출을 종용한다. 지난 JTBC 공개 녹취는 증인이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최은순 씨가 대신 내주겠다는 발언을 했었다.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날 안 잡히게 싹 숨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는 돈 1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방법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자는 것이다. 자신과 직접 작은아버지가 있는 여주로 가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자는 것인데 작은아버지의 딸은 아버지가 여주통원 치료를 안 다녔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가서 병원에서 진단서만 떼면 된다는 뉘앙스로 작은아버지 딸을 설득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아니, 여주통원 치료는 안 다니셨는데, 아니, 예, 내일도 가서 네, 병원에 예. 그것만 하면 돼. 어디 편찮은 거, 이게 무릎이 아픈 거, 노인네가 무릎 아픈 거는 당연하니까. 어디 편찮은 것, 무릎이 아픈 것 등 상세하게 허위 진단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아픈 것도 아닌데 노인이 무릎 아픈 건 당연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자고 종용한 것이다. 예. 무릎이 오늘 동부지청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아버지가 못 나간다고 하셨다고 그러더구만. 그러니까 못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괜찮다고 그러지. 어디 아프다 그래라고 그러지. 왜 못 나오냐고 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랬더니 못 나오시죠? 그래서 못 나간다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랬다는 것 같던데요. 그래?
근데 예. 여기 우리 그래서 애들 다 왔어. 그- 여기에 답변만 해주면 되거든. 아, 이게 지금 예, 저기 이제 물어볼 거 있잖아. 예, 거기서 물어보는 걸 다 띄워왔어. 예. 그냥 잠만 적어서 도장 찍고 네. 주민등록증 이렇게 붙여서 복사해서 법원에다가 넣으면 되거든. 최은순 씨는 소송 당사자가 아님에도 형사 서류를 다 떼어왔다고 말하면서 법정에서 질문할 내용을 다 떼어왔으니 필요한 서류와 작은아버지 확인 도장 등이 필요하단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최은순 씨가 동행하여 작은아버지가 있는 곳 여주에 같이 가자고 설득하는 듯 보인다. 아, 그러면 그거를 내가 받아가지고 가서, 응. 그래가지고, 벗어가지고 가서, 그걸 아버지한테 도장 찍어서 해오면 되는 거잖아. 응, 아니 그런데 병원 의사 진단서 하고, 여기 이거 읽어보면 예, 저기 뭐야 헷갈리는 게 있잖아. 말하자면 같이 가자니까 니네 아버지 여주를 같이 가자니까 너랑 같이. 어떻게 소송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타인의 소송 관련 서류와 법원에서 질문할 내용까지 다 받아왔다는 것일까? 이게 가능하다란 말인가? 게다가 정택대 씨가 계속 귀찮게 하니 한 번은 작은아버지의 확인을 확인받아 제출하자는 이런 작당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더군다나 해당 서류를 복사해서 작은아버지 딸에게 건네줄 테니 읽어보란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를 안 해주면 예, 또 이제 법원에서 뭐 저 새끼가 그냥 있을 놈이 아니고 또 강제로 또 해줘야 그러고 판사한테 또 그런다고. 그러니까 언제라도 한 번은 가야 돼. 붙여넣어. 그러니까 이걸 해다가 줘버리자니까. 여기 다 지금 법원에서 이제 물을 거를 여기 지금 다 여기 있어. 네가 읽어보면 알아. 내가 이 내용은 네가 이제 우리가 복사해서 네가 읽어보면 되니까. 해당 재판은 1심만 무려 4년간을 진행했다. 1심이 무려 4년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대기업 간의 사건도 아니고 4인 간의 무고와 명예훼손 사건이 무려 4년간 1심을 끌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납득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 더군다나 항소심에선 새로운 증인도 부르고 심리를 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전혀 증인 출석을 시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결국 정택대 씨는 무고와 명예훼손이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열린공감TV는 정택대 씨와 인터뷰 중 그의 눈물을 보고 말았다. 70이 넘은 그가 17년간 온갖 고초를 당해 쏟아내는 뜨거운 눈물 앞에 최소한 국가 권력을 개인 사욕의 수단으로 이용해 평범한 한 시민이 억울한 희생을 강요받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늙으니까 말이야. 죽으려면 고이 죽고. 열린공감TV는 지난 10월 7일 업로드한 영상 떴다. 윤 총장 장모 허위 진단서 발급받자 검찰총장 장모의 증인회유 정황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지난 9월 23일 JTBC에서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또 다른 증인회유 정황이란 제목으로 최은순 씨의 내연남 김충식 씨와 정대택 씨 간의 소송에 최은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 같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최은순 씨의 작은아버지를 증인 출석일에 출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작은아버지 딸에게 전화해 작은아버지가 안 잡히게 숨으라고 회유하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녹취 공개에는 최은순 씨가 작은아버지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 100만 원을 대신 내준다는 내용과 가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자는 내용 등이었다. 이에 최은순 측은 반론을 통해 모르는 일, 의혹은 사실 아니야, 법률적으로 끝난 문제, 정택대 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했었다. 열린공감TV는 해당 녹취에 이어 작은아버지가 계속 증인으로 법정 출석을 하려 하자 더욱 강한 압박을 하기 위해 작은아버지 딸에게 전화를 한 또 다른 녹취를 단독 입수했다.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는 일찍 부모를 여였다. 최은순 씨의 아버지 유언에 따라 작은아버지 최 씨는
최은순 씨를 어릴 적부터 키웠다. 그런 작은아버지가 최은순 씨의 비리에 대해 격분하여 당시 최은순과 송사 중이었던 정대택 씨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을 말하고자 했다. 자신의 손으로 키운 딸 같았던 최은순이 욕심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 들자 조카 최은순이 창피하다라고 하면서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려 강한 의지를 가졌었다. 그러자 최은순 씨는 작은아버지의 딸에게 전화해 계속해서 작은아버지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회유 협박 등으로 보이는 점입가경에 이르는 말들을 쏟아낸다. 아유, 참, 너무 상식이 없이 살아, 정말. 그리고, 어떻게 네 아버지가 그래, 나 같은 조카딸이 창피했냐? 어? 그래, 최은순이가 창피해? 어? 이게 그거는, 말이 되는 소리냐? 언니, 그거는, 늙으니까 말이야. 죽으려면 고이 죽고, 어? 그러지. 지금 네 아버지가 이성이 없어요. 어? 게다가 뒤둥대둥 하는 데다가, 어? 깨놓고 여기서 네 아버지 존재가 내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살았겠냐? 네 아버지가? 아우, 정말 참.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어. 딴소리 하지 말고. 최은순 씨는 해당 녹취 이전에 작은아버지 최 씨를 교사하여 정대택 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작은아버지 최 씨가 전 부인 김 씨와 이혼 재산 분할 과정 다툼에 대한 소송 변호사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한다. 이때 최은순 씨 내연남 김추주 씨가 변호사 비용이라 하면서 작은아버지 최 씨에게 1,000만 원을 받아간다. 그런데 실제 변호사 비용은 50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차의 500만 원은 증발해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밝히기 위해 작은아버지 최 씨 측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따지니까 500만 원에 해당하는 영수증만 처리해주겠다고 했다 한다. 최은순 씨가 작은아버지를 교사하여 정대택 씨를 고소한 사건과 작은아버지 이혼재산 분할 사건을 맡은 2명의 변호사들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그중 한 변호사는 최은순 씨의 내연남 김추주 씨가 정대택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 대리인이었다. 그가 바로 안성욱 변호사이다. 안성욱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사시 23기 동기이다. 그리고 서울 동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인물이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변호사 최 변호사는 작은아버지 최 씨가 최은순 씨의 교사로 정대택 씨를 변호사법 위반, 최 씨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대리인이다. 이 과정에서 작은아버지 최 씨는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최 변호사는 500만 원만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영수 처리해달라 하니 영수증 처리하면 세금을 내야 하니 영수증 처리를 안 하려고 하는 듯한 정황이 엿보이는 내용의 통화를 최은순 씨가 작은아버지 딸에게 한다. 내가 변호사들 듣는데 한테 그래도 500만 원 그거는 어떤 경우에 그거 하니까 영수처리 해줘라 내 말은 했어. 응? 했고 막 성질을 내길래 그리고 안성웅이는 뭐 아예 나하고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이도 아주 검사치고도 왕초 검사로 그만둔 사람이야 그이가. 그러니까 결국 김충수 씨가 정택택 씨를 고소한 이 사건으로 인해 안성욱 변호사 정관의 힘으로 당시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김한규 씨는 정택택 씨도 막 고소한 내용은 번번이 불기소 처분을 냈고 정택택 씨를 불러 저녁을 사주고 나서 2013년 12월경 정택택 씨를 전격 기소해버렸다는 것이 정택택 씨의 주장이다. 이 일로 정택택 씨는 징역 1년을 살아야만 했다. 정택택 씨가 징역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최초 최은순, 정택택 씨 간의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에 걸려있는 근저당부 채권 매입 이익금 균등분할 동업 약정서에 찍힌 도장을 최은순 측이 지워 위조된 약정서를 제출했는데 그 약정서의 도장이 보인다는 황당한 이유로 정택택 씨를 담당 검사들이 5차례나 기소해버렸던 것이다. 여러분은 이 약정서에 도장이 보이는가? 당시 수사 검사들은 이 인형이 지워진 허위 약정서에 도장이 보인다라고 했던 것이다. 결국 이 허위 약정서로 검사들과 판사들은 재판을 진행해 정택택 씨가 징역을 살아야 했고 출소했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게 또다시 최은순 내연남 김충수 씨가 정택택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여 5차 기소돼 또다시 징역을 살았던 것이다. 자존심이 있는 거야 저희도.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봐서 뭐 변호사 돈 그 몇백 받아먹고 무슨 그렇게 그런 돈대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입장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해가 가서 그냥 나중엔 타일르면서 처음엔 막 화를 냈어.
그러다가 타일르면서 나중에 그냥 어느 기회 됐을 때 영수증을 발행해 주세요. 내가 갈 테니까. 그리고 내가 그냥 전화를 끊었어. 그랬는데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가만히 놓고 봐도 야 어떻게 세상에 나 같은 조카딸이 있어 창피하다고 하는 사람이 뭔 짓을 하겠냐. 딴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얘기가. 말도 못해. 뭐 호텔을 지어줘. 걔 같은 정말 내가 작은 아버지니까 내가 이러고 참지. 그렇지 않아 봐라. 그냥 아갈머리 다 찢어놓지 그냥. 세상에. 그러니까 너도 오해를 하지 말고 내가 변호사한테는 막 야단을 치고 네 입장에서 말을 했지만 결과로 얻어지는 게 없고 저쪽은 저쪽 얘기를 쫙 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없고 그냥 네가 하도 원하니까 내가 나중에 가서 영수증을 해주세요. 그냥 그걸 자꾸 원하니까. 그러니까 딱 그 200만 원 소리를 하길래 아이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저렇게 원하니까 해주세요. 내가 나중에 갈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 변호사를 쓰고 그 비용을 영수증 처리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영수증 처리를 안 해준다는 것은 세금 탈루라도 하겠단 말인가? 그것도 왕초검사 출신이 말이다. 왜 이것이 욕먹을 일이란 말인가? 도대체 세상에 무엇이 상식이란 말인가? 아우 난 살다가 정말 오죽하면은 지금 우리 집안들 최신의 집안들하고 다 이 선을 끊고 있어. 명순이가 다 창피해서 누구 만나지를 않고 내가 만나지도 말라고 했고. 윤석열 총장 처인 김건희 씨는 당시 개명 전 이름은 김명신이었다. 그녀가 친지들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작은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 같자 마음대로 증언을 하던지 하라고 화를 내면서 또다시 증인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것이다. 대법원까지 다 졌어 저 새끼가. 나한테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김총식 씨 명예훼손이야. 그것도 네 아버지 증인 쓸 게 아무것도 없어. 이번에 가서 네 아버지 마음대로 하라 그래. 응?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팔이 디디고 보니까 니네 아버지 그냥 거기서 노인네가 저 새끼 이 말 저 말 묻는데 디둥대둥 하면은 그거 할까 봐서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러면 그거 100만 벌금이라도 그냥 원장님 물어주고 그냥 안 나가게 하세요. 이렇게 내가 말은 했어.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필요도 없으니까 뭐 네 아버지가 가서 뭔 소리 하든지 네 아버지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정대택이 이 새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두고 보면 알 것이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우리가 임기 무고가 거기 2건이 있어. 무고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대택이 저 새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형무소 갈 확률이 80%야. 정대택이 이 새끼가 이제 야리꾸리하게 물어봐요. 야리꾸리하게 자기 재판에 이제 이익이 되게 하려고 지금 김총식 씨가 원장님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야리꾸리하게 물어봐. 그러면 내 아버지가 무조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시켜 그냥. 그러나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는 아무래도 작은아버지가 고집이 세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 법정에 출석할 것 같자 그의 딸에게 계속해서 병원 허위 진단서라도 떼서 검사에게 미리 주자는 것이다. 또한 내연남 김충식 씨가 소위 백도 많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일단 일요일날 오후 5시래요. 그러니까 와서 병원 그거를 띄어가지고 우리 검사한테 미리 줘서 어떻게 원장님한테 조정을 해보고 원장님 보러 이렇게 원장님은 정말 그 백도 많고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 테니까 일찌감치 아버지 데려와서 거기 와서 일단 보험병원에서 그걸 띄어. 그렇게 해야지 네 아버지는 그게 나이가 벌써 80이 넘어서 그거 한 거가 인정이 되면 설령 잘못 발언을 했다 손치더라도 우리 판사가 그거는 안 해. 최은순 씨는 작은아버지를 증인 출석을 계속 못하도록 했었는데 그 결과 1차 증언 출석을 하지 않아 벌금 100만 원이 나오자 그것을 대신 내주려 한다는 지난 10월 7일 공개 녹취처럼 되어야 하는데 다시
재증인 출석 소환장에 작은아버지가 또다시 출석을 강행하려 하자 최은순 씨가 작은아버지 딸에게 허위 진단서를 떼어오라는 재촉하는 발언을 한다. 먼저 번에 100만 원 벌금을 물렸어. 우리 판사가. 그러면 100만 원 벌금만 물으면 돼. 100만 원 벌금 나온 거는 그거는 제로가 된 거고 네 아버지가 그거 띄어서 가져와. 그거 띄어서 저기로 가져와. 저기 어디야. 사무실로 가져와. 가르쳐줄게. 최은순 씨는 끝까지 작은아버지가 증인 출석을 못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져오라고 회유하는 듯한 말을 한다. 그러면 네 아버지가 일찍 오잖아. 일찍 오면 너하고 병원에 가서 일단 그거 먼저 받아서 사무실로 가져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데 원장이란 사람, 즉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수 씨가 돈을 대신 내줄 테니 떼어오라는 것이며 김충수 씨가 돈을 줄 테니 용돈으로도 쓰라는 말을 한다. 점심 때. 그러면 점심 사드리든가 좀 더 늦게 너무 이르면 늦게 해서 점심 먹고 그거 일단 받아서 와. 그러면 원장님한테 어떻게 해라든지 하고 그리고 떼오면 100만 원도 안 들으니까 내가 원장님 벌어 그거 돈 들어서 몇만 원씩 몇 번이나 벌써 띄고 그랬으니까 얼마 드리라고 할게. 그 원장님이 줄 거야 그거는. 그러면 용돈도 좀 쓰고 그렇게 하면 되지. 최은순 씨가 내연남 김충수 씨를 원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김충수 씨가 한때 송파 문화원장을 했었기 때문이다. 정대택 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7년 동안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송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가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와 그 측근을 고소한 사건은 번번이 불기소 처분이 났고 거꾸로 정대택 본인은 5차례나 기소를 당해야 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13년 구형을 하고 판사는 3년 실형을 선고했다. 그 결과 2차례나 실형을 살아야 했다. 정대택 씨는 최근 해당 사건들에 대해 새로운 검사와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진실이 이길 것이라 한다. 17년이 아니라 억울하게 간첩으로 물려 고문을 당하고 40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제1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처럼 언제고 반드시 자신이 죄가 없음을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지난 세월을 시민들이 밝혀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한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진실은 양심에 비례한다. 결국 그가 누구든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실의 편에 서게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친인척들과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중마고우 등 매우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하나둘 윤 총장 장모의 곁을 떠났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이 최은순 씨와의 오랜 인연을 끊어가면서 그녀의 잘못과 악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사람의 양심에 비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란 명백한 진리를 깨닫기 때문일 것이다. 열린공감TV는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와 오랜 지인이었던 씨의 녹취를 적법한 방법으로 입수했다. 그녀는 최은순 씨와 막연한 사이였으며 둘도 없던 친구였다. 그런 그녀가 최은순 씨가 신한상호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윤 총장의 처인 김건희 씨의 지인인 김혜성 씨에게 부탁해 위조했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최은순이가 저기 도장 위조해가지고 잔고증명 띠갖고 다닌 거 이거 원장한테 얘기하면 원장이 이제 그럼 이제 달라고 막 나한테 살살살 할 거 아니야. 응? 최은순이 뜯어먹어야 하니까. 응? 그 얘기는 안 했어 내가.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최은순 씨로부터 잔고증명서 위조를 부탁받은 김혜성 씨는 최 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처인 김건희 씨의 지인으로 그는 김건희 회사의 감사를 지냈다. 그동안 최은순 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당시 가짜라도 좋으니 해달라는 동업자 안수 씨의 말에 속아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었으며 김혜성에게 대가로 준 것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0번지 최은순 씨 소유 건물의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2013년 4월 15일에 이 건물을 담보로 신한상호 저축은행에서 26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때는 잔고증명서를 처음으로 위조한 후 2주일이 지난 시점으로 돈을 빌린 곳은 주식회사 인터베일이라는 투자자문사였으며
최 씨의 부탁을 받고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든 김혜성 씨가 바로 이 회사의 대표였던 것이다. 여기 김 누구라는 애 있어. 이 새끼 뿌락가 나이도 대가리 피가 날린 놈이요. 이제 30살 먹은 놈인데 사기꾼으로 얘가 처음부터 그거 했던 놈인데만, 그래가지고 우리 낙골당 감사 있다고 신안저축은에, 응? 그것들이 다 그런 아주 양아치들이 지금 뭉쳐있어. 그러니까 낙골당 안 주려고 지금 이것들이 할 수도 있어요. 막판에 가서는. 예? 세운수이랑 다 지금 그것들 뭉쳐있잖아. 그래갖고 그거 엠플 물건을 하려고 할 때 안여사한테 응? 돈이 있다고 장고증명을 갖고 와서 돈 이렇게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사주십시오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세부렸구나. 김혜성 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주자 2주 만에 최은수 씨가 자기 건물을 담보로 김혜성 씨가 26억 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김혜성 씨가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의 도장을 위조해 잔고증명서를 만든 것이란 사실을 씨는 말하고 있다. 했는데 그거를 돈이 없는 빈 깡통이요. 예? 그리고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 박순석이가 도장을 찍은 게 아니요. 그러면 사무소 이주지 뭡니까? 예? 똑소리만 사는 거이지 큰일 나요. 예? 이것은 바로 감옥 가. 그분들 너가 갖고 있어? 최은순 씨는 동업자 안수용 씨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법적 책임을 모면해왔다. 그리고 검찰은 동업자인 안수용 씨만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여 실형을 살게 했다. 그렇게 안수용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응? 그래서 걔는 문서 위조하는데 도사하냐. 그러니까 원본을 조야 갖고 있어. 안 여사가 원본을 다 기소해버린 거야 얘네들한테. 응? 지금 몇 개를 갖고 있대요 그거를. 그거는 그래갖고 장고증명 돈 있다고 박순석이 신한저축은행. 응? 그리고 땅은 그 성남에 산 거 도촌동에 산 거 그것도 신한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나 보더만. 응? 신한저축에 대출 받을 때 가정이 잘못됐나 보더만. 한 여사가 알고 있나 보더만. 신한저축은행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응? 문제는 해당 사건 2심 법정에서 최은순 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자 안소영 씨의 변호인이 증인으로 나온 최은수 씨에게 잔고증명서 300억짜리 4장을 허위로 쓰면 처벌받는 것 알았습니까? 라고 묻자 최은수 씨는 예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은수 씨는 또 그걸로 인해 처벌받으면 받겠다고도 말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본인 입으로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쓴 것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했으나 당시 사건의 기소와 공판을 맡은 검사는 최 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안수영 씨만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을 살게 했으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이래도 되는가 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무려 11시간 압수수색을 지시했다. 이유는 봉사표창장이 위조라는 거였다. 압수수색 수사관들은 온 집안을 이잡듯 주셨으며 이날 이 상황은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조국 전 장관 딸의 중학교 때 작성했던 일기장까지 들고 가려 했었다. 그런 그가 지난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장모의 350억대 잔고증명서 위조한 사기건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은 원본도 없이 사본으로 신속하게 정 교수를 기소했던 것과 달리 한 번도 아닌 총 4차례에 걸쳐 350억 원 상당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빌린 장모 최은순 씨의 명백한 사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만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가 주목된다. 신한상호저축은행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으로 은행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이다. 그러나 신한상호저축은행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한상호저축은행은 현재 바로저축은행으로 은행명을 교체했다. 얼굴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는 신분세다. 참 그나물의 그 밥들이다. 대한민국에서 검사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일반인에게 위협적인 것일까? 어떤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검사 또는 검사의 가족을 상대로 법적으로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 검사의 가족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 상대가 고소하더라도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된다라면 과연 누가 처벌을 받게 될까? 그런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녀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장모이다. 그전에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동거하던 딸을 둔 여자였다. 그런 그녀가 동업자 정택택 씨와의 이익금 균등분배 약속을 저버리고 혼자 독식하고자 정택택 씨의 중학교 동창인 법무사 백윤복 씨를 매수하여 약정서 위조까지 하게 하고 모해 위중을 시켜 정택택 씨를 징역까지 살게 하였다. 거대하고 단단한 검사라는 뒷배를 이용하여 탐욕을 누리고 윤 총장 장모와 딸에 대한 진실과 치부를 세상에 알리고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인터넷 등에 글을 올려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정택택 씨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호통치는 검찰총장 장모의 위험 앞에 일반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열린공감TV는 그동안 피해자 정택택 씨가 오랜 기간 망가져 방치한 채 보관하고 있었던 녹음기를 수리하기 위해 함께 서울 광진구 테크노 마트에서 만나 여러 곳을 돌며 2개의 녹음기를 수리하여 녹음 파일들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수리센터에서 수리하는 동안 잠시 공백 시간이 생겨 열린공감TV와 정택택 씨는 어느 테이블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으며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 고급차에 남부럽지 않은 큰 저택에 살았으며 가정을 이뤄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는 현재 자그마한 원룸에 홀로 기거하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노인연금 30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내고 있다. 정택택 씨는 매우 긍정적인 성격의 사람인 듯 보였다. 늘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으며 호탕했다. 지난 17년간의 긴 소송을 통해 모든 삶이 망가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지인들도 그를 떠났다. 결국 그는 가족의 이야기를 하던 순간 취재기자의 앞에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다. 갑자기 쏟아진 그의 눈물과 통곡 소리에 취재기자는 당황스러웠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그의 손등에 손을 얹어 토닥거려 주는 것이 전부였다. 한동안 그는 그렇게 취재기자 앞에서 울었다. 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당해온 17년이란 세월은 이제 그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여전히 그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그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처와 장모이다. 그녀들의 죄가 명명백백하고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늘 그녀들의 편이었다.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 검찰의 저울은 공정하지 못했다. 하물며 윤 총장의 장모는 오히려 자신과 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란 이유를 들어 정택택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또다시 고소하였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절대로 정택택 씨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과연 그녀들의 뒷배에 검사들이 없었더라면 그녀들이 이토록 당당하고 자신할 수 있었을까? 수리 맡겼던 녹음기는 수리가 완료되었고 그 녹음기 안에는 엄청난 분량의 녹취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그중 하나를 공개한다. 내용은 앞서 말한 정택택 씨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온 뒤 주변 관계인 사채업자와 작은엄마의 중재로 정 씨는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를 만나게 된다. 최은순 씨의 본래 계획은 이 만남을 통해 정택택 씨에게 합의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정황의 내용으로 상당한 대화가 서로 오고 갔다. 그러나 이미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쉽게 접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두 사람 간의 고성이 오가는 말싸움으로 번졌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 최은순 씨는 정택택 씨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이
정택택 씨를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자신 딸인 김명신 씨가 결혼을 했었고 지금의 윤 총장과 김건희 씨의 관계를 인터넷 등에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이라고 매도한다. 과연 그 사실이 거짓일까?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아는 진실이며 팩트이다. 그런 사실을 그녀는 혼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왜 자기의 딸을 갈궜냐는 것이다.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 왜? 김명신이는 꽃뱀에다가 결혼을 했고 배설을 다 했어. 저 법원에다가 인터넷에 올렸어. 그리고는 윤종서고 내가 그거 했으니까 했어 안 했어? 그게 네이버로 했어? 들어봐. 입만 빵 끝에만 거짓말하면서 거짓말을 안 해? 뭐를 했냐고? 최 선생. 그리고 들어봐. 2004년도에 끝난 재판을 2006년도에 끝난 재판을 윤석열이 아버지가 오늘 며칠 됐다고. 윤석열이 아버지 먼저. 그 자식을 가지고 지나다녀. 왜 자식을? 그러니까 내 자식을 왜 가지고 열받지? 얘한테 물어봐. 얘한테 5만 원 내고 인터넷에 지금 윤 총장 장모는 당시 자신의 아버지가 일찍 여의자 자신을 친부처럼 키워준 작은아버지 최재환 씨와도 사이가 좋지를 않았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최재환 씨가 당신이 딸처럼 키운 최은수 씨가 정택 씨와의 송사로 힘들어하는 듯하여 정 씨를 찾아가 오히려 조카 최은수 씨가 잘못이란 점을 파악하고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 씨의 잘못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최은수 씨는 최재환 씨를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하지 못하도록 회유 등을 한 정황이 있는 녹취를 지난 JTBC와 열린공감TV가 공개한 적이 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다. 참 너무 상식이 없이 살아 정말. 그리고 어떻게 네 아버지가 그래 나 같은 조카딸이 창피했냐? 그래 최은순이가 창피해? 이게 그거는, 말이 되는 소리냐? 언니, 그거는. 늙으니까 말이야. 죽으려면 고이 죽고 그러지. 지금 네 아버지가 이성이 없어요. 게다가 뒤둥대둥 하는 데다가 깨놓고 여기서 네 아버지 존재가 내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살았겠냐? 네 아버지가? 정말 참.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어. 딴소리 하지 말고 일단 일요일날 오후 5시래요. 그러니까 와서 병원 그거를 띄어가지고 우리 검사한테 미리 줘서 어떻게 원장님한테 조정을 해보고 원장님 보러 이렇게 원장님은 정말 그 팩트 많고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 테니까 일찌감치 아버지 데려와서 거기 와서 일단 보험병원에서 그걸 띄어. 이런 상황이 있었기에 자신을 키워준 작은아버지에 대해 막말도 서슴지 않았던 것인지 복원된 녹취에도 작은아버지에 대한 막말이 들어있었다. 또한 자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돈네까지 정택택 씨로 인해 사실을 다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라 한다. 정택택 씨 보고 더 하라고도 윽박질렀다. 그러면서 내 꼬라지가 어떻게 될지 두고 보란 말도 서슴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정택택 씨가 최은수 씨에게 백은복 법무사에게 최 씨의 딸 김건희가 모해 위증 대가로 돈을 건네주고 정 씨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게 한 소송을 소송사기라고 하자 최은수 씨는 그래 소송사기다 라며 시인해 버린다. 내가 작은아버지가 됐든 아니든 너라고 치자. 나이가 많어. 그러면 김씨가 최저 이름으로 싹 하면 다른 이름으로 통장을 쓰셔. 난 지금이라도 그거는 해. 어쨌든 생각하면 이후에 불문에 붙이고 자식을 가지고 내 자식이 됐냐 자식은 천벌을 받아야 돼. 그러나 나는 기회 당했어. 그리고 알을 거 다 알아. 사돈네까지 다 알았으니까 아직도 많어. 이제는 내 많은 거 더 해라니까. 아직도 많다. 말 더 해. 하라고.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우선- 너보다 네 꼬라지가 앞으로 어떻게 되나 두고. 네 딸 지난번 사건 백인목이한테 6천만 원 소송했다가 패소한 사건이 그게 바로 소송사기야. 알았냐? 소송사기. 그래 너. 소송사기다. 윤 총장 장모 최은수 씨는 화가 많이 난 듯했다. 자신과 딸을 건든 정택택 씨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참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씨로 인해 엄청난 수모를 당했다고 하면서 녹음 파일들을 언론에 갖다 주었다고 핀잔도 한다. 자신은 합의 등 좋게 하려고 했었는데 정씨가 계속 저렇게 나오면 이젠 더 안 참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재를 하려 한 지인이 정택택 씨에게 말한다. 본인이 지금 약자잖아요. 맞다. 그것은 사실이다. 정택택 씨는 약자이다. 나 이제 절대 나도 이제 안 참어. 네 아가리로 그런 거 보니. 내가 어디 참았냐? 알지? 야, 응? 야. 내가 엄청난 선물을 당했어. 야. 거기다가 저 녹음에다가 갖다 주고 한 번 두고 보라고 앞으로. 좋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왜 그래요? 어림없는 그 얘기만 아니, 하지. 그건 내가 할 소리네. 지금 본인이 은순이, 약자잖아요. 은순 씨,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본인이 지금 약자잖아요. 윤 총장은 최근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검찰에게 위임한 권한은 공명정대한 법 집행일 뿐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처와 장모에 대해 어떤 자세로 임해왔으며 처가 관련 사건들에 어떻게 관여하였고 어떤 부분에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국민들의 의혹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윤 총장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검찰이 가장 살아있는 권력을 쥐고 있다고 안유하고 그 힘을 마음대로 공정하지 못하게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 그 권력은 결단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 중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긴 적이 없다. 사흘간에서 모두 함께 출마하겠습니다. 서초 예술연당 대법원 앞에 강남역까지 민주시민 여러분, 조국 사모, 검찰개혁 명탐호, 정치검찰, 적폐검찰 물러나라! 때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 검찰총장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개명전 이름은 김명신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엄마 최은수는 지인들로부터 아주 큰 건을 소개받는다. 그녀들은 그 큰 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택택 씨에게 접근한다. 당시 모녀는 어설펐다. 직접 본인들이 소위 작업을 쳤다. 최은수는 정택택 씨와 동업을 제안하고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수익이 53억 원가량 발생하자 정택택 씨를 형사 고소하고 독식해 버리기로 한다. 당시 최은수는 정택택 씨와의 균등 약정서 체결을 작성했던 법무사 백윤복 씨에게 정택택 씨를 형사 고소하기 위해 모해 위증을 부탁한다. 최은수는 모해 위증의 대가로 백윤복 법무사에게 13억 정도를 주기로 약속하고 수차례에 걸쳐 6억 상당의 거액과 당시 김명신이 기거했었던 아파트를 주었다. 약정서에 3자직인이 있기에 최은수는 약정서 자체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백윤복을 매수하여 도장을 모두 지우기로 한다. 즉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위조된 약정서와 백윤복 씨의 모해 위증으로 정택택 씨는 법적 처벌까지 받아야 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백윤복 법무사에게 위증의 대가로 돈을 주었다고 본인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 엄청난 녹취가 제보되었다. 여보세요? 나 여기 명신내 왔어. 아직 끊어. 나갔다가 내가 지금 누구 만나기로 해놓고 지금 여기서 내가 여기서 거쳐서 이렇게 가려고 지금 그렇게 해놓고 왔으니까 거기 갔다가 내가 거기서 볼일 보고 전화할게.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걸 아주 환장을 하겠어. 증거가 하지 응. 그래서 이 새끼 입틀을 막내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랬더니 돈을 또 꿔달라고 그래서 1억 5천, 그리고도 또 대퇴기하고 그거 할까봐 내가 법무사 1억 줄게 했거든. 이건 원장님도 모르는 거야. 내가 1억 줄게 했거든. 이 새끼 그것도 맞아 그래서 나중에 용돈이,
싹 그거 해버리더니 나중에 명신이가 가져가 버려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거 뭐. 본 녹취는 합법적으로 입수하였다. 본 사건으로 인해 위조 변조된 약정서로 검찰은 총 5번이나 정택택 씨를 기소하고 무려 13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법원은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했다. 정택택 씨는 그렇게 3년간 징역을 살아야 했다. 인간 욕심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노도봉 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경기도 양주의 한 땅을 개발하여 추모공원 납골당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사업은 원만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며 수많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댔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시공사 대표 이영직과 신한상호저축은행 그리고 윤 총장 장모 최은수 씨와 그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 등의 공모에 휘말려 고스란히 1,890억 원대의 추모사업 시행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한다. 시공사 정은건설은 건장한 사람들을 동원해 노도봉 씨의 출근을 저지하고 회사 대표 사무실을 따고 침입하여 모든 서류 및 컴퓨터와 규증품들을 강탈해 갔다. 그리고 저들은 서류를 조작하고 위조하여 허위 이사회를 개최해 노도봉 씨를 대표직에서 해임해버리기 위한 작업을 착수한다. 이에 노도봉 씨는 적극적 대응을 하기에 이른다. 노도봉 씨는 신한저축은행과의 공증서, 약정서, 확인서 등과 변경약정서, 보충약정서 등까지 각종 5개 정도에 이르는 약정서를 가지고 사업권 강탈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행사업권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러던 와중에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내연남 김충수 씨가 노도봉 씨를 찾아와 각종 서류가 명백하니 자신을 공동대표를 시켜주면 사업권을 윤석열 검사와 장모에게 말해서 되찾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여 노도봉 씨는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던 김충식과 최은순 씨를 믿고 공동대표를 시켜주게 되었다. 이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공동대표가 된 김충식 씨는 시행사 정은건설과 신한상호저축은행 등과 함께 노도봉 씨와 우호 이사 3인을 2016년 10월 10일 전격 해임해버린다. 이는 주주총회 후 선임된 이사들에게 의해 해임결의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법적 순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불법 이사회였으며 이사회를 먼저 열어 노도봉 씨를 해임하고 추후에 주주총회를 하는 등 법적 절차적 요건도 성립되지 않은 일이었다. 더군다나 정식 이사들은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참석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노도봉 씨는 당시 엠파크 추모공원 사업에 대한 30.4%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10% 주식을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에게 맡겼었다. 저들은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 이름으로 되어 있던 주식 10%를 내엄난 김충식 씨 앞으로 양도시키고 노도봉 씨 주식은 없애버렸다. 이로 인해 노도봉 씨는 송파경찰서에 관련 사건을 정식 고소하기에 이른다. 사건은 동부지검으로 송치되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사건은 시간만 1년가량 끌 뿐 제대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을 검찰은 불기소 처분해버린다. 노도봉 씨는 이에 다시 재항고한다. 그렇게 서울 고검에 의한 재수사 지시에도 해당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은 또다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해버린다. 노도봉 씨는 이러한 과정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윤 총장 장모와 몇 차례에 걸쳐 통화한다. 최은순 씨는 엠파크 1890억 원대 상당의 사업 시행권을 강탈해간 시공사 대표 이영직과 노도봉 씨에게 공동대표로 해주면 윤 총장에게 말해 사업권을 되찾아주겠단 말에 속아 공동대표로 해준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예전에 송파 문화원장을 해서 원장으로 불리고 있는 김충식 씨로부터 엠파크 사업권을 되찾게 해줄 테니 노도봉 회장에게 3억만 가져오라고 말을 한다. 돈만 가져오면 자신이 그 사업권을 찾아주겠다는 식으로 들리게 말을 하는 녹취를 공개한다. 최은순 씨는 노도봉 회장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돈만 가져와. 내가 그거 해줄게 라고 말을 한다. 이제 돈 받아달라고 위임을 한 거니까 3억만 가져와. 내
수없이 통화했잖아. 그냥 아무 말도 말고 돈만 가져와. 내가 했지. 아무 말도 말고. 그럼 내 돈 해줘.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그거 할게. 이제 돈 받아달라고 위임을 한 거니까 3억만 가져와. 내 수없이 통화했잖아. 그냥 아무 말도 말고 돈만 가져와. 내가 했지. 아무 말도 말고. 그럼 내 돈 해줘.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그거 할게. 최은순 씨는 노덕봉 씨에게 또 다른 피해자 정택택 씨가 계속 법적 투쟁 및 언론들의 최 씨를 압박하는 언행을 하고 다닌다며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다. 이에 노덕봉 씨는 윤 지검장이 추후 법무부 장관, 대통령까지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자 최은순 씨는 아니 그러면 정택택이 때문에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안 될까?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며 묻는다. 정말 말문이 막히고 소름 끼치는 순간이다. 얘 지금 잡아낼 거 많이 해놨어 이제. 아니 그 뭐 양재택이도 나오고 뭐 뭣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 그것도 다 얘기 했다고더라고. 양재택이고 여행 가고 뭐 했다는 것도 아주 그냥 추적해 죽겠다니까. 우리 윤중검사님 이거 저기 법무부 장관까지 해고 대통령까지 해야 되는데. 에? 아유, 아니 그러면 정대택이 때문에 안 될 상 몰라?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노덕봉 씨는 새로운 사실들과 증거를 첨부해 재고소하기에 이른다.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은 이사의 출입국 관리 기록과 정식 이사들의 노덕봉 씨 주식의 진위 확인서 등의 명백한 증거들을 토대로 의정부 지검에 재고소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저들의 죄와 실상을 밝히겠다고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에게 말을 한다. 그러자 최 씨는 매우 당황해하며 그런 것을 김 원장과 함께 상의해서 하면 안 되냐고 노덕봉 씨를 회유하기에 이른다. 노덕봉 씨가 내연남 김충식을 공동대표를 시켜주자 노덕봉 씨를 해임하고 오히려 여러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최은순 씨가 결정적 증거들이 있다는 노덕봉 씨에게 김 원장과 상의를 하란 것이다. 이제 찾아냈어 딱. 저놈들 뭐를? 죽일 거를. 저놈들 죽일 거를. 응. 저놈들이 낸 서류에서 딱 찾아놨어. 이제는 저놈들 꼼짝 못해. 왜 그걸 찾아내가지고 내가 이제 곧장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저기 엠파크에 재산을 넘기려면은 그 이사회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해서 넘기가야 되는데 내가 넘겨준 게 아니라 김영덕이하고 이영지가 나 몰래 넘기간 거예요. 나 도장 찍으라고 찍고 나는 대출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이제 똑 떨어져 이제 저놈들은. 근데 그런 거를 김 원장하고 상의해서 하면 안 돼? 아이, 김 원장이면 나 상의해서 하면 김 원장이 그래도 더 낫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기본적으로 이영지기를 이겨먹을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이영지기 자식이 1000% 이긴대 우리 변호사가. 1000% 이기대. 부장판사 출신이고 목사거든요. 목사예요. 교회 목사인데 부장판사 출신이 내 거 목사인데 내가 거기 장로로 가 있잖아. 그 양반이 다 찾아가지고 다 저기에서 이런 나쁜 놈들은 자기는 돈 안 받고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내 건을 지금 7건을 해주고 있어. 돈 안 받고. 아유, 그러면 언제 한번 내가 김 원장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한번 좀 만날래? 그러나 이 사건은 담당 수사관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 박상선 검사는 보류 처리하고 한참 후 윤 총장 가족을 진정고발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사건을 기각 처리했다고 한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자 노덕봉 씨는 서서히 사건의 전말을 알아가게 됐다 한다. 자신 사건을 도와주겠다고 장담했던 최은순 씨가 모든 사건의 정점에 있으며 내연남 김충식과 신한상호저축은행, 시공사 등과 짜고 공모하여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정황들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뒷배에는 윤석열이란 대한민국 최고의 막강한 검사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다. 이에 노덕봉 씨는 최은순 씨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달라고 한다. 최은순 씨에게 맡긴 주식을 왜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이냐, 내가 주식을 팔았냐고 묻는다. 그러자 최은순 씨는 노덕봉 씨를 도와주려 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돈 3억만 가져오면 딱 되돌려준다고 거듭 말한다.
해결해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잖아. 아니 회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했다는 뭘 같이 해? 했다 그러는데 뭐 그래요? 아니 뭘 같이 해? 같이 해가지고 대표이사 빼고 다 그렇게 했다는데. 내가 뭘 같이 해? 내가 뭘 같이 해? 내가 왜 같이 해? 아니 그리고 왜 주식을 그 양반한테 줍니까? 내가 주식을 팔았습니까? 아니 주식은 그럼 내가 맡기는 거 아닙니까? 돈 안 받고. 아니 돈 받아주라고. 돈 당신 내가 돈 받. 아니 그래 좋아. 그러면 네. 노 회장이 그거 해서 나를 내가 수차에 옛날에 회장님한테 그러면 제 저기 말씀 좀 들어봐. 제 말씀 여보세요? 들어봐요. 회장님하고 나하고는 응. 진짜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지금 가 김충식이하고 붙어가지고 나한테 고소장 넣고 진정서 넣고 나 구속시키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제는 최 회장님이고 뭐고 나 길길로 나 가야겠다. 이제 잃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저는 이제 이제 끝난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뭐 이제 뭐고 살고 있어요. 나이 70 다 돼가지고 저는 응. 아무 필요 없어요. 저 감정도 없고 제 주식하고 대표이사 갖다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있지만. 주식 돈 3억 가져오라 그랬다나 내가 싹.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 30부 재판부에 배당되어 있다. 하지만 재판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노도봉 씨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줄 것을 연일 서울고법 앞에서 그리고 대검찰청 앞과 국회 앞 등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도봉 씨는 현재 모든 재산을 잃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는 3억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그러면 사업권을 되돌려 주겠다는 것인데 과연 3억을 마련해가면 사업권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인가? 윤 총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다. 또한 최 씨가 윤 총장을 등에 업고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했다는 증거 또한 없다. 다만 해당 사건은 너무도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건을 덮고 불기소 처리했었다. 그것도 매우 이례적으로 시간을 허비했었다. 이 일로 인해 시공사인 정은건설 대표와 신한저축은행,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와 그의 내연남 김충식 등 그 누구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노도봉 씨는 검찰과 법원을 향해 솔직히 검찰총장 가족 사건이니까 사건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 아니냐며 항변했다. 피해자가 당장 눈으로 확인되는 허위 서류들을 법리적 증거로 완벽하게 제출해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검사 앞에는 그 누구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검사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다. 검사는 오로지 국민과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검찰이 필사적으로 사수하고 지향해야 할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검사 동일체는 사회정의와 헌법이다. 문제는 2008년경부터이다. 이때 윤석열 검사는 세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검사였다. 일명 BBK 주가조작 범죄 혐의 특별 파견검사 팀장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줄리도 김명신도 세상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2008년 10월경 김건희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그와 맞물려 그녀의 회사 또한 이름을 바꾼다. 보잘것없었던 조촐한 이벤트 회사였던 그녀의 회사 이름은 여러 사명과 회사 위치를 바꿔 2008년 당시 코바나 컨텐츠라는 대형 전시 대형 업체로 탄생된다. 자, 그럼 그녀의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는 최종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서초 아크로비스타 3층에서 양검사와 동거하고 같은 아파트 17층으로 윤석열과 거처를 옮겨 동거했던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 A, B, 100, 코바나 컨텐츠가 운영 중이다. 이 당시 그녀는 윤석열 검사와 동거하며 분명 누군가의 속에
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삼성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삼성전자가 김건희 씨에게 전세 설정을 거액에 해준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김명신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이름과 동명인 김건희로 개명한 것도 석연찮기 때문이다. 삼성이든 김건희 씨든 어느 쪽에서 먼저 접근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 판단했을 것이며 이에 중간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각종 대형 전시를 유치하기 위한 얼굴마담이 필요했을 것이다. 김건희 씨는 줄리로 활동 시 염두에 두었던 SBS 아나운서 출신 김범수 씨를 상무이사로 코바나 컨텐츠로 영입하기에 이른다. 김범수 씨는 정재계에 상당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마당발이었다. 그에게는 둘도 없는 형제 같은 지인이 있는데 그가 바로 대한민국 최고 영화배우인 이 씨의 남편인 정 씨이다. 정 씨는 자산만 2조 가까이 추정되는 방산업체 항공의 회장이다. 대한민국 군납 방산 산업에서 가장 큰 돈을 벌여들이고 있는 기업이 삼성 테크원이고 항공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두 회사는 예전 율곡 대형 군납 비리 사건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다. 그러나 뇌물을 받은 당시 고위 예비역 장성 이원희 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6,871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반해 이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삼성테크원도 국내 방산 13개 업체들과 함께 단합하여 원가 과다 계상 등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대형 로펌과 수사검찰은 전현직, 선후배로 얽히고 설켜 있었다. 결국 해당 사건도 몇몇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되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바로 삼성의 힘이다. 이 무렵 삼성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여러 일들을 진행 중이었고 이에 분식회계 등 엄청난 비리들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은 현직 검찰에 몸담고 있는 검사들 중 삼성 장학생 출신이며 그룹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위한 보험이 많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범수 아나운서는 재혼을 했다. 재혼 당사자가 바로 영화배우 이 씨와 남편 정 회장의 자녀 돌잔치에서 만난 사이이다. 당시 해당 돌잔치에는 가장 가까운 상위 0.1% 로열 패밀리 지인 소수만 초대받은 자리였다. 그 자리에 온 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엄청난 사람들인 것만은 분명하다. 김건희 씨는 김범수 씨를 통해 정 회장과 연이 되었거나 그들 그룹을 통해서 정재계 거물들을 알게 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김건희 씨가 혜성 같은 존재가 된 것은 이렇게 시작된 인연을 발판으로 국내 저명 인사들이 포진된 고급 사교 모임인 월단회 회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 시작된다. 월단회는 월단평이라는 중국의 옛말에서 따온 이름으로 한국문화예술계 최고의 마당발인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 관장이 2011년에 만든 사교 모임이다. 회원 가입 대상은 경제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들로 엄선하여 받는다. 삼성이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삼성 회장의 이름으로 똑같이 개명을 하고 삼성이 만든 고급 사교 모임의 회원이 되고 삼성이 김건희 씨의 코바나 콘텐츠에 적극 거액을 후원해주기에 이른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전시계에 삼성이 아니고선 해낼 수 없는 대형 전시들을 잇따라 유치한다. 이 정도 규모의 블록버스터 전시를 유치하려면 대한민국에서는 삼성 리움의 홍라희 씨, 즉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내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뤄낼 수 없는 일이라 한다. 김건희 씨는 김범수 씨를 전면에 내세워 앤디 월 위대한 세계전을 필두로 색채의 마술사 샤갈전, 불면의 화가 반고우인 파리, 마크 로스코전, 르꼬르 비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 대형 전시들을 유치하기에 이른다. 삼성은 해당 전시들에 수차례에 걸쳐 거금을 후원했다. 그리고 그곳에 삼성그룹 홍라희 리움 전 관장도 초대된다. 김건희 씨는 김범수 씨에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주려 했을까? 노덕봉 씨 증언에 의하면 2011년경 자신 소유의 당시 7억 상당의 중구 신당 3동 남산 스카이 아파트를 김건희 씨의 엄마인 최은순 씨가 노덕봉 씨 추모공원 엠파크 사업에 필요한 자금 5억을 빌려주기로 하고
우선 약 2억 4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은행에 이어 2순위로 담보 설정해 놓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은행에서 경매로 내놓자 그것을 낙찰받아 차액 3억을 노덕봉 씨에게 주고 그 아파트는 김범수 씨에게 주겠다고 했단 것이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노덕봉 씨는 경매로 나온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질 않았다. 그렇게 최은순 씨는 김범수 씨와 모친과 함께 동행하여 실제 해당 아파트를 살펴보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최종 그 집을 경매 낙찰받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노덕봉 씨는 그 아파트에서 쫓겨나오다시피 했다고 분을 터뜨렸다. 그 김범수 아나운서 어머니하고 네. 제 집이 있잖아요. 남산 스카이 아파트. 네. 그 집을 최은수한테 담보로 해가지고 저 돈 2억 4천 쓰고 3억을 주기로 했거든. 네. 그런데 그 집을 자신이 경매를 받아가지고 김건수 준다고 그랬거든. 2012년 3월 대검찰청 강당에서 윤석열 검사와 김건희 씨는 결혼했다. 당시 부조금을 내기 위한 줄이 회관 밖에까지 길게 들어섰었고 그 중에는 삼성 직원들도 많았다고 한다. 당시 특수부 칼잡이로 유명한 윤 총장이 결혼한다는 사실은 삼성그룹 대관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는 이벤트였을 것이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청거되었던 시점부터 검찰총장으로 지명받은 사이에 4개사 정도였던 협찬사가 갑자기 16개사로 협찬 계약이 늘어났었다. 이 일로 최근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검찰에 고발됐다.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관련 16개 기업 협찬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코바나 콘텐츠는 사회적 통념상 갑의 위치에 있는 협찬 대기업들에게 2019년 7월 8일 개최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협찬 계약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면 위법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협찬 계약들의 구체적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 한 정황도 포괄적인 부정청탁에 혐의를 더욱 짙게 했다. 대중에게 김범수는 엘리트이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동대학원 석사 취득, 게다가 공중파 아나운서 출신이다. 그동안 많은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신뢰받은 이미지를 쌓았다. 2001년 11세 연상의 강모 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돌연 SBS에 사표를 내고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독립했었고 2008년 이혼하고 그는 코바나 콘텐츠 상무이사가 되었다. 지금의 처는 유명 여배우 돌잔치에서 만난 큐레이터 출신 여성과의 재혼이다. 코바나 콘텐츠 부사장에 오르며 그는 앞서 말한 여러 대형 전시의 도슨트, 전시작품, 작가 전시 전체 구성을 관람객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사람으로 가장 선두에서 실제 해당 전시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즉, 코바나에서 전시한 해당 블록버스터 전시들은 거의 대부분 김범수 씨가 기획하고 진행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김범수 씨는 문화 콘텐츠 기획자로 또 방송인으로 인생 제2막을 펼쳐나갈 꿈을 꾸었을 것이다. 김건희 씨는 기업 후원 등만을 담당했을 공산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건희 씨는 어느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전시회를 성공시킨 비결에 대해 김 대표는 철학이 없으면 문화 비즈니스를 하기 어렵다. 수익만 생각해서는 생명력이 짧고 유치해진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돈을 쫓아 치사해지지 않고 폼나게 자랑할 수 있는 전시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었다.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코바나 콘텐츠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메르스 때도 수만 명이 관람했던 블록버스터 전시를 이끌었던 코바나가 코로나라고 못해낼 일이 있을까? 현재 김건희 씨의 서울대 학력에 기입되었던 자신의 페북은 모든 흔적이 깔끔하게 지워져 있으며 모든 SNS 활동을 중지하고 모든 글들이 지워져 있다.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홈페이지 역시 초기 화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또한 어느 날부터 김범수 부사장도 코바나 콘텐츠를 떠난 것으로 열린공감TV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리고 그는 현재 한 종편 아침 방송의 MC로 활동 중이다. 지금 시림에서 그
지금 뭐 나라에 엄청 문제시 되고 있는 윤석열 처의 코바나 컨텐츠에 돈을 지원한 게 있잖아요. 협찬했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갑자기 여기서 속가가 뛰어가지고 이런 것이 모종의 맥켄 237하고 히림하고 무슨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게 있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안은 데는 잘 모릅니다. 그러게 팀장님 모르시겠지. 그래서 이제 그냥 제 어떤 생각이 그럼 이거 좀 이상하다. 뭔가가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아, 네. 뭐 저희는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이 네. 딱 그 시점이거든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맥켄이라는 데로 넘어가고 나서 바로 그냥 공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바로 시작됐으면 당연히 그 동안에 설계했던 히림이 한 걸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네 안 쓰고 있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 소송에서도 뭐 당연히 안 되는. 그래서 나는 이 소송 자체가 조금 서로 이렇게 그런 게 있으면서 기분 나쁘게 짜고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상부하고 뭐 합의를 본 건 없고요. 예. 맥킨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동훈 형은 뭐예요 요즘요? 한동훈이요? 한동훈 검사? 예, 한동훈 검사. 그거 연수원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나는 총장님이 이제 대선 나올 때 동훈 형이 지금 같이 이제 완전 오른팔이잖아 어떻게 보면요. 그런 사람이 옆에 또 붙어 있어야지 좀 낫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예. 동생이 좀 와 캠프에서 블랙 조직으로 좀 뛰어봐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할 게 많지. 내가 시키는 거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누님이 정보. 정보? 정보 같은 거. 우리 정보 동생이 같은 잘하는 정보 같은 거 띄워서 예. 안에서 책상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가서 정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지. 아, 그래요? 그치. 우리 남편 대통령이면 동생이 제일 득볼지 뭘 그래. 이재명 된다고 뭐 동생 챙겨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민주진영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없어. 내가 되면 동생이 누님 덕분에 호강하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누님 그러니까 내가 이게 책상머리에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이, 그거 안 맞고 잘하는 게 있어. 동생은 예. 뛰어나가서 정보 취합하고 예. 옛날에 국정원 내가 얘기했잖아. 국정원 그것처럼 예. 멀리 해서 알아오고 그런 걸 잘한다니까. 머리가 좋아서. 예. 그리고 이제 친화력도 좋고 그래서 예. 그런 걸 잘하지. 그런 걸 원래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똑똑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이제 진짜 머리 싸움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는. 이제부터. 본선 때 봐가지고 예. 동생 뭐 할 일 없으면 좀 와서 일해. 영은사, 천은사 거기 강원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강원도 그러니까 그분이라니까 다 강원도 분들이니까 우리 집안에는. 아, 그래요? 예. 그 스님이 이제 우리 남편 20대 때 만나가지고 예. 계속 이제 사법고시 떨어지니까 예. 이제 원래 한국은행에 취직하려고 그랬어요. 하도 고시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 양반이 너는 3년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딱 3년이 뒤에 지금만 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남편 또 검사할 생각도 없었는데 너는 검사 탈자다 해가지고 검사도 그분 때문에 이제 됐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분은 뭐 점쟁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네. 이제 진짜 그냥 혼자 도 닦는 분이에요. 스님처럼. 아, 그렇죠. 예. 점 보고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고. 네. 근데 세간에 뭐 내가 막 무당 많이 만난다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전혀 아니고 저는 무당은 원래 싫어해요. 왜냐면 웬만한 무당이 저 못 봐요. 제가 더 잘 봐요. 근데 세간에 뭐 내가 막 무당 많이 만난다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전혀 아니고 저는 무당은 원래 싫어해요. 왜냐면 웬만한 무당이 저 못 봐요.
제가 더 잘 봐요. 누님 사주는 못 본다. 제가 더 잘 네. 봐요. 저 웬만한 무당 제가 봐줘요. 아, 그리고 그래요? 저는 그건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래도 이제 승문이 잘못 났나 본데 네. 승문이 좀 잘못 난 게 있는데 제가 무당을 막 가서 전복을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무당을 더 잘 봐요. 누님 그 노현동에 보면 저기 보살집 많잖아요. 많죠. 노현동 알죠? 우리 그 저기 알지. 한진보차 그쪽 라인에 그쪽에 원래 그 술집 아가씨들 많아가지고 많지. 한 10군데 가지고 내 사주팔자가 공통점이 뭔가 해서 한번 15년 전 그때 한번 쭉 가서 한번 본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아, 내가 누님 봤을 때 또 우리 이명수 기자님은 예. 기자보다 원래 군인 팔자면 더 좋죠. 어떤 거요? 군인. 군인. 원래 군인 팔자가 좀 많지. 경찰, 군인 경찰. 예. 그쪽으로 원래 나갔어야 되는데 언론인보다. 예. 그래서 언론은 아마 내 생각에는 오래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인데 이건 그냥 네. 내 생각인데 네. 그냥 우리끼리 재미로 네. 내가 얼굴 보면 내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 예.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왜냐면 나나 우리 남편 같은 사람들은 결혼이 원래 잘 안 돼. 잘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만난 거예요. 서로가 이게 호랍이 과부 팔자인데,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 되는 팔자인데,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된 거지. 네, 저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나 좀 봐주세요, 누님. 사진 보내고, 예. 사진 안경 다 빼고 사진 다 안경도 빼야 돼? 보내고, 안경 빼면 내가 못생겼는데. 아니 안경, 내가 대충 봐줄게. 그다음에 손금 있죠. 양쪽 손금 찍어 보내요. 예. 내가 그럼 대충 얘기해 줄게. 네. 나 저기 76일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보내고 예.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 잘 본다니까? 나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아, 예. 나 공부도 하고 이제 근데 이거는 공부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야. 네. 약간 타고나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 예. 신기라고 있잖아요. 우리 이거 받는다 막 그렇게 하다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그치. 그래서 예. 그게 좀 있죠. 그래도 좀 있어서 내가 사람들을 막 이제 근데 나는 전혀 뭐 내가 신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사실 내가 웬만한 사람도 잘 맞을 거야. 는 생김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거야. 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원래 제일 정확한 건 실물을 봐야 돼요. 왜냐면 빛깔을 보고서 하는 거지. 이게 생김 이게 생김을 보는 거는 굉장히 하수들을 보는 거예요. 그 관상이라는 건 원래 이 얼굴 안에 있는 왜 빛깔 있죠. 그 미세한 빛깔이 있거든요. 원래 그걸 보고서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제대로 보려면 실물을 봐야 돼. 그다음에 다 얼굴 세수 깨끗한 얼굴에서 보는 건데 그 나중에 나 한번 볼 때 보여주고 일단 내가 재미로 봐줄 테니까 얼굴하고 못생은 상관없어. 난 그걸 보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래요. 나중에 볼 때 스타일리시하게 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 양쪽 손금하고 찍어서 보내고 누구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럼 안 돼. 이거는 이명수 기자님한테도 안 돼. 그래 나는 기자님은 안 할게. 왜 나 같은 기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명수 씨라고 할 테니까 나중에 누님이라고 합시다 하고.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게 그렇게 뭐 공짜로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내가 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 미투 터지니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돈은 없지 씨. 바람 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해는 다 가져다. 나는 진짜 다 이해하거든. 아이 보수는 돈 주고 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 나중에 화잖아요. 화. 지금은 괜찮은데 사람은 내가 내 인생 언제 잘 나갈지 모르잖아. 근데 다 화를 당하지. 그렇죠. 여자들이 무서워서. 동생이 좀 와 캠프에서 블랙 조직으로 좀 뛰어봐봐. 이건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할 게 많지. 내가 시키는 거대로 해야지. 이건 누님이 정보. 정보? 정보 같은 거. 우리 동생이 잘하는 정보 같은 거 띄워서 안에서 책상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정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지. 아 그래요? 그치. 우리 남편 대통령이면 동생이 제일 득볼지 뭘 그래. 이재명 된다고 뭐 동생 챙겨줄 것 같아? 어른도 없어. 민주진영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없어. 내가 동생이 누님 덕분에 호강하지. 잘하는 게 있어. 동생은 나 뛰어나가서 정보 취합하고 옛날에 국정원 내가 얘기했잖아. 국정원 것처럼 원래 해서 알아오고 그런 걸 잘한다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리고 이제 친화력도 좋고 그래서 다 잘하지. 누나 저기 동훈이 형 전화번호 모르나? 누구?
한동훈이 형 전화번호 몰라? 한동훈? 응. 왜? 무슨 일 그러면 있어? 내가 좀 제보 좀 할 게 몇 개 있는데. 그럼 나한테 줘. 아니, 아니,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응.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그래요? 응, 응. 그게 몰래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절대 조심해야 돼. 알겠어요, 누나.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전화번호 하나 찍어 놓으세요. 응, 걔한테 줘. 그럼 걔가 글로 전달할게. 그래요? 예. 그게 낫지. 양재식이라고 연수원 21기가 있는데 65년생이에요. 23기 윤석열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기수가 좀 빠르죠. 그런데 윤석열 서울법대 후배란 말입니다. 84학번이에요. 둘은 굉장히 친한 사이란 사실은 모르는 서울법대 출신들이 없어요. 게다가 박영수 법무법인 강남에서 같이 근무했잖아요. 박영수와 윤석열, 양재식을 모두 특검에다가 끌여다 놔서 유명해진 사람들이고 그 덕을 톡톡히 본 사람들이죠. 당시 특검보에 이규철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옵티머스 변호사가 돼서 찾아가서 강아지 얘기만 하고 나왔다는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들 지들끼리 다 헤쳐먹은 거죠. 그때 한번 파견 검사들 이름들 한번 쭉 보세요. 자,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그리고 팀원들로 한동훈, 또 신자영, 양석조, 고형권, 김창진, 또 이복현 검사, 박주성, 김영철, 그리고 문지석 등 화려하죠? 모두 윤석열 직계 라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사회이사로 이남석이가 작년까지 있었어요. 윤진 사건 기억하시죠? 윤석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희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이에요. 그때 윤석열이 검사 출신 이남석을 변호사로 소개해줬잖아요. 그 이남석이가 대검 중수부 출신인데 쌍방울 사회이사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광림하고 쌍방울하고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광림에 오연철이라는 사람이 사회이사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서울 남부지검 2차장 검사였습니다. 오연철이 누구냐?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장 했을 때 옵티머스 사건 수사했거든요. 그거 왜 흐지부지되고 꼬리 자르기만 됐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힌 사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또 쌍방울 계열사의 나노스라는 회사에 송찬엽이가 또 사회이사였어요. 서울 동부지검장 출신 송찬엽. 이 사람은 롯데포도 사회이사도 했어요. 자, 송찬엽이 누구냐? 윤석열과 1960년생 동갑에다가 서울대 입학 동기입니다. 학과만 사회교육과로 아마 달랐을 거예요. 사법고시 합격은 송찬엽이가 7년가량 아마 빨랐을 겁니다. 송찬엽이 2013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당시에 대검 공안부장이 바로 윤석열, 그 수사팀장이 바로 송찬엽. 자, 둘 사이가 어떤지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김영현 전 검사 서울 남부지검 합수단 팀장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의 사회이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은행 비리합동 수사단 출신이라고. 그때 수사팀장이 누구라고요? 바로 윤석열. 쌍방울 자회사 IOK라고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있는데 또 거기 사회이사가 이건영이에요. 이건영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쌍방울 그룹으로 확대할 때 사임을 딱 합니다.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의 홍경표 회장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도 같은 사회이사로 있다가 둘 다 싹 빠집니다. 이건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팀에 있었던 사람이고 특수대검 공안통이었잖아요. 2020년에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할 때 대검 공안 수사 지원과장직에서 사표를 쓰고 나왔죠. 윤석열 라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쌍방울 IOK 사회이사였던 겁니다. 쌍방울 계열사 미래산업에도 윤석열 라인이 있죠. 신원용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장 출신입니다. 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고 윤 대통령의 추암고 선배인 이서공도 KH 계열사 IHQ 사회이사로 지내고 있고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 내렸을 때 윤 총장 대리인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사람, 이성웅. 그 사람도 사회이사였습니다. 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판사 출신, 경찰 출신, 변호사들 득실득실해요. 죄다 윤석열 라인들입니다. 자, 이쯤 되면 쌍방울이 누구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윤석열 라인 사회이사들 다 제껴두고 딱 핀셋으로 두 사람만 골라서 이재명 대표와 엮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타깃 수사라는 겁니다. 타깃 수사. 처음부터 타깃을 딱 설정해 놓고 그림을 그리고 수사를 하는 거죠. 그 그물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수사 통해서 하면 다 걸려요. 되게 말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 세선 6 주요 부서가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공공리실 다 거기에 있어요. 팀 소속 사람들이 대부분 다 김여사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여사랑 코바나 콘텐츠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도 있고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서 대기업 총수들하고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저에도 김여사랑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대통령 비서실 소속 사람들도 김여사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김여사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실제 국정 결정 과정의 주요 보고 라인이 를 거쳐서 대부분 김여사를 거쳐 VIP에게 간다고 보면 돼요. 거의 전부. 뭐 하나 VIP가 혼자 스스로 결정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이 김여사란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기사들도 꼼짝을 못해. 나도 눈치나 보고. 그러니 이 부속실이 필요가 없지. 제가 들은 건 코바나 출신들이랑 했는데 대통령 실무 수업 받는 거라고. 힐러리 클린턴 있잖아요. 남편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재선됐을 때도 이미 미국 내 정부에서 실제 대통령 역할은 힐러리가 다 했고 클린턴은 하수인에 불과했다,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라고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게 힐러리가 미국 대기업들이나 돈줄을 끌어오는 역할을 정말 잘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김 여사가 딱 그 모티브를 따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힐러리가 2008년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는데 그때 모은 자금이 어마어마했대요. 1위였어요. 지금 김 여사가 이 나라 웬만한 기업 총수들하고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후에 방송에 나왔던 조 회장 그 사람, 그때부터 재계 사람이 다 빼쳐고 다녔고 그렇게 인맥 쌓아서 주고받고 여튼 그 했대요. 재벌도 막 꽉 쥐고 가면 자기 대선에 김 여사가 출마를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뭐 어차피 때려 죽어도 30%는 먹고 들어가는 거고 중간 20% 파이 먹기 게임인데 기업이 도와주면 자동적으로 언론이 따라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선거 이슈라는 게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절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시간 가면 갈수록 김 여사 행보가 더 거침없어질 겁니다. 원래는 아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왔을 때도 다 김 여사가 했다고 하고, 포탄 우회 지원 말고 직접 지원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0.1% 초금리로 40년간 10조 빌려주는 거라든가, 그거 김 여사 있는 자리에서 결정된 거란 말이 돕니다. 그게 누가 대통령이겠습니까? 여튼 저는 분명 이렇게 들었어요. 준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두고 보라고. 이미 정치만 잘하면 된다고. 이 정부는 색깔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창조경제란 모티브가 있었는데 이 정부는 이미지 정부예요. 김 여사가 홍보일을 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 다음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 여사라고요.
누님, 응.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아니,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그 정대택 그 새끼나 좀, 예, 그 나중에 봐봐. 내 말이 만약 들리면 쟤는 망하게 돼 있어. 예. 아, 그냥 위험한 사람이거든, 지금? 네, 그 얼굴 딱 사람이 필이잖아. 그 관상 보면 몰라? 네. 그 관상이 벌써 사람들이 막지가 않잖아. 난 정대택 난 용서 안 할 거야. 다 죽어와봐. 아, 내가 그랬지. 내가 어떻게 죽나 보라 그랬지. 내가 지금 가만히 있지만 네, 얼마나 이게 진짜 사실이 왜곡되고 진짜 예. 정대택이가 하는 거 이만한 내가 저기 국정감사 자료 봤거든. 그 새끼 다 거짓말해. 다 지네가 주장하는 거고 거기 판결문 하나 넣었어? 안 넣었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객관적이 되냐고 그 자체가. 이관희에서 나한테 물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에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